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고경숙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뒤에 서서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빨리 맞춰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초조하게 강의를 할 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반갑고요. 부산에 제가 강의를 언제 왔는지, 그죠? 한 조금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너무 반갑고,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회계년도 마지막 또 CLC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 또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어, 너무 뭐죠? 어? 영광입니다. 그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영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러면 자, 포인트. 이모가 짐이 많네요. 제가 여기 오늘 차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중 주차를 했는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휴대폰을 벨 소리를 해놨거든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하다가 뛰 나가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올해 너무 무더웠죠. 여름은 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목표는 4시 30분에 강의를 마치는 겁니다. 좋죠? 아싸. 제가 명강사가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그 더운데 휴가는 또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각자 휴가는 또 보내셨죠? 네. 보내셔야 합니다. 네. 또 그것도 내 삶의 일부니까. 저는 경기도 광주? 그죠? 곤지암 리조트? 거기를 처음 가봤는데 경기도 광주라는 곳 자체를 처음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그 리조트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화담숲이라는 데를 거기가 이제 LG에서 이렇게 만든 리조트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담숲도 다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너무 사실은 좋대요. 근데 여름에 가서 조금 이제 더운 날씨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있었는데 굉장히 크게 이렇게 조성을 해놨고 봄이나 가을쯤 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드는 어떤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요렇게 분재도 요렇게 막 이렇게 한 굉장히 넓은 부분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소나무 숲도 이렇게 또 이렇게 쫙 조성을 해놓고 뭐 수국이라든지 이렇게 쫙 되어 있던데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자연을 사실은 되게 좋아하고 나무나 풀이나 그래서 화초 키우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분재이 뭐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색다른 게 보입니까? 여기 보면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요거랑 요렇게 그죠? 조금 회색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저희는 죽은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들. 여기가 조금 더 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큰 소나무나 이렇게 보면 그 죽은 아이를 인공적으로 회색 모래,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보수해 놓은 거 보셨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 그거하고 좀 다른 거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봤더니 옆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분재사리. 나무에도 사리가 있대요. 아까 차상무리들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사람도 뭔가 우리 성철 스님? 그런 분들 안에, 근데 우리도 살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사리가 있는데, 이렇게 나무에도 사리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나무가 겪어온 시간을 눈으로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포인트가 이겁니까? 이렇게, 바람, 그 다음에 번개, 혹독한 겨울 이렇게 하면서 일부는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무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그 죽은 부분을 안고도 이제 그 살아있는 부분만으로도 계속 자란대요. 그래서 이 회백색 부분, 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죽은 부분인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살입니다. 분재에서 살이는 죽은 부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부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나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뎠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장치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냥 어떤 생각이 지금 드세요? 여러분들은? 내 인생도 그죠? 저런 사리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내려고 지금도 우리는 애쓰고 있잖아요. 아메 사업도 마찬가지고, 아메 사업을 하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꿈이나 와이나 더 나의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내 인생에 대해서 더 애살이 있는 분들이 이 아메 사업을 선택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우리가 내 삶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메가 아니잖아요. 그죠? 더불어 함께 누군가를 책임지고 같이 또 잘 살려고 하는 조금 더, 그죠? 의식 높은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니 이런 사리가 안 만들어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보면서, 내 인생하고 비슷하지 않나. 나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미 사업을 하면서 그냥 조금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뭔가가 아까 뭔가 이렇게 지쳐서 막 이렇게 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40대 그냥 그 전에는 그냥 호기롭게 막 아미 빈스를 정말 신나고 그냥 내가 마음 먹으면 먹은 대로 물론 그 안엔 뜻대로 되진 않지만 다시 일어서서 그냥 달리면 또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한 40대 중반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와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아미뿐만이 아니고 그냥 인생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잘 살아내는 것 자체가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철이 든 거고 김명희 리더님이 탐 리더님께서 늘 우리가 아미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누가 잘한다?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 잘한다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물정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냥 진짜 뭐 순수하게 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뭐 달리다가 넘어지면 일어서고 막 앞만 보고 달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 부분들 플러스 다른 것들이 또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그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렇죠. 우리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미 비즈니스라는 이 부분이 쭉 마라톤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돈그릇이라 하죠. 그 크기만큼, 단단한 만큼, 강한 만큼 누군가를 지켜주고 담아낼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늘 내가 더 강해야 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우리 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저는 늘 얘기하거든요. 아미 사업을 최소 몇 년이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그냥 뭐 어쨌든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진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오신 분은 우린 보통 사람 아니라고 하거든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는 시스템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메이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쿠팡으로 치면 어,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와서 팔아서 우리가 소비가 하지 않죠. 그럼 소비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아메이도 마찬가지죠. 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장에 와도 마찬가지고 내가 없어도 그냥 그렇게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자영업과 사업, 비즈니스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그 비즈니스 사업이라는 부분 아니면 뭐 사업하면 너무 좀 거창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돼야 되잖아요. 내 것들을 자영업을 하더라도 아까 자작물이는 뭐 하셨죠? 포장마차라도 못한다 했나? 뭐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돈을 벌려면 그런 마인드 어떤 성공의 어떤 어 그죠?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응. 그러면 죄송합니다. 전화는 안 오고 카톡이 자꾸 오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놔두고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얘기했죠? 음, 나이 드셔보셔요. 죄송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얘기했죠? 방금 뭐 얘기했습니까, 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채널은 있어요. 우리가 그 비즈니스의 어떤 그 시스템 자체는 있는데 이런 교육 시스템, 이런 교육 시스템의 이 환경 안에서 정말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교육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 시스템, 정답, 답안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탱과와 너츠앤볼츠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핵심 어떤 답안지를 우리가 이런 환경 안에서 익히고 배워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사항은 탱과라는 거, 왓에 해당되는 거. 매일매일 내가 지금의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성공 습관 10가지. 왓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 안 된다. 너츠앤볼츠 12가지. 요거 점검해 보시면 되고 요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5년 정확하게 했을 때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그 핵심 시스템 중에 하나인 10가지의 성공 습관, 돈 그릇 만드는 습관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력 단련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신가요? 어떠세요? 진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신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보면 의지 부족이 아니고 체력 부족. 뭐 영상에도 많고 많잖아요. 공감하시죠? 너무 공감하시죠? 근데 운동은 잘 안 돼. 저는 이제 그 우리 본사에서 하는 코어 있잖아요. 저번 달 7월 달에 한 달 동안 그걸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분들, 소비자분들하고 어쨌든 운동하는 부분들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쉐이크 통하고 XX하고 수령을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제가 사실 치아가 너무 약하거든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집 오기 전에 양쪽 어금니 아래 위를 임플란트를 한 건 아니고 이제 다 세우고 뭐 이제 이런 작업들을 다 하고 시집을 온 거죠. 시집을 와서 이제 그게 언제 지금 한 20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양쪽을 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대공사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이쪽을 다 했어요. 아래 위로 다 하고 8월 달에 이제 위를 했는데 이분 너무 이게 뭔가가 이게 하여튼 한 열흘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임플란트를 빼고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시죠? 이 아프신 분 아시죠? 신경이 막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면역이 떨어지고 몸이 피곤하면 이게 이 잇몸도 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겨우 연명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진짜 우리가 이가 뭐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고 하지만 이런 큰 질병은 아니잖아. 그래도 제가 암에 걸렸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하나 하는데도 거의 뭔가를 못할 지경인 거죠. 그래서 와, 이 진짜 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진짜 살아났다고 해야 됩니까? 한 이틀 됐습니다. 살아난 지. 그 통증이 이제 거의 사라진 지, 그래도 아직 여기가 잇몸 부분이 아직 부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달부터 좀 나아지면 운동을 진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개년도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그죠? 어쨌든 나의 마인드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탱과 체력이라는 부분들이 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탑 리더님, 김명희 리더님께서 이렇게 저희 이제 다이아몬드 북미팅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단어예요. 그때 그 탱과 체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너무 이렇게 생소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새로운 어떤 개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체력도 체력이지만 아메인 비스를 함에 있어서 뭔가를 잘 하려고 하면 체력이 돼야 되는데 나의 탱크화 체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죠? 그래서 내가 늘 탱크화로 체력이 좋으면 에너지가 좋고 뭔가가 그런 상태라면 내가 비즈니스 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연락이 오거나 갖다 주거나 누군가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사업 설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탱과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 사람이 없어요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우리 늘 만나고 있을 수 있지만 이 탱커의 체력이 안 돼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많을 거고 그냥 이렇게 PB를 띄우지 못하고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탱크와 체력도 우리가 올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너무 그러니까 북 미팅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탱크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진짜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탱크화 우리가 학습 단계, 책 읽기, 음원 듣기, 미팅 참석. 탱크화는 학습 부분과 이 배운 것들을 액션하는 부분과 액션한 것들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피드백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 맥스웰 그 목사님, 박사님, 그분의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라는 책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 왔고요. 혹시 이제 이 책이 너무 유명한 사실은 책인데 안 읽어보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아미 비스와 너무 이렇게 닮아 있는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일이 우리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법칙 성장하기 위해 결국은 여기 보면 어디 있죠? 여기 보면 성장하느냐 못하느냐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심정으로 어쨌든 성장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로 미래는 성장에 달려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미 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미래는 성장에 내가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얼마나 더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주변의 바깥의 어떤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내가 탱커를 얼마나 해내고 있고 내가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해내면서 얼마나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의도성의 법칙, 여러 법칙,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의도성의 법칙에 보면 당신에게는 지금 성장 계획이 있습니까? 요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성장에는 우연한 성장과 의도적인 성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성장 되겠지 뭐. 그냥 매일 아미 안에서 미팅 오면 뭐 안 가는 것보다 낫고 성장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성장이 있고 아니야. 나 계속 나이도 들고 A70에 런던을 꼭 가야 돼. 삿포로를 꼭 가야 돼. 아니면 3년 뒤, 5년 뒤에 난 다이아몬드가 반드시 돼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나 당장 어떻게 할 거야. 의도성이죠. 의도성. 내가 그러니까 뭐 의지를 낸다고 해요. 의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성장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내일 시작하기로 한다. 무조건 오늘 시작한다. 성장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성장을 내가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는 거죠. 그리고 실수하고 나서야 배우고 실수하기 전에 배우고 행운에 의지하고 노력에 의지하고 금방 포기하기 일수다. 오랫동안 끈기 있게 버틴다. 나쁜 습관에 빠진다.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 애쓴다. 허풍을 뜬다. 끝까지 해낸다. 안전을 제일로 여긴다. 위험을 감수한다. 피해자처럼 생각한다. 배우는 사람처럼 생각한다. 재능에 의지한다. 성품에 의지한다. 졸업 후에 배움을 멈춘다. 절대로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는 우연한 성장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의도적인 성장을 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뭔가 어떤 거든 상관이 없고 내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진짜 잘 살고 싶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이 시간을 진짜 저도 요즘에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이 시간을 진짜 의도적으로 촘촘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삶의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의도성의 법칙 적용을 해보면 근데 장벽이 또 있다고 합니다. 볼까요?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은 추측의 장벽.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실수하면 어쩌지? 시작하기 전에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럴 기분 아닌데 나보다 다른 사람들 더 낫잖아. 이것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이런 장벽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넘어서 의도적으로 성장하겠다고 또 마음 먹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책 읽기입니다. 하루 30분. 책 읽기 사실 너무 중요하죠. 저도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를 나오면 책을 엄청 많이 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국어를 너무 좋아했어요. 국어라는 과목을 좋아하고 국어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과를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또 과는 아니더라고요.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로망. 뭐 책 글을 쓰고 뭐 이런 전혀 글 쓰는 시간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대학 시 생활을 열심히 놀아가지고 위봉 누구를 만나가지고 열심히 또 놀아가지고 제가 그죠? 어쨌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아민 사업을 저는 만나면서 우리 집에 제 책꽂이가 생기고 그 책꽂이에 저의 책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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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꽂히는 그 즐거움, 뿌듯함 이런 것들을 제가 맛봤거든요. 그때 너무 이렇게 재밌었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하여튼 한참 사업을 이렇게 할 때 이제 제 그 책이 엄청 이제 늘은 거죠. 이 언니가 이제 어쨌든 이 집을 이사를 했는데 와보고 애들 책이 없는 거지. 그 제 책만 많으니까 썽을 팍 내면서 니는 애들 책을 안 사주고 네 책만 읽냐고 썽을 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이제 우스개 어떤 그런 일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책이라는 부분들이 성장 중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다 쭉 들어보셨을 텐데, 나는 왜 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 이렇게 딱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일단은,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내가 그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려고 하면 사실은 어떤 시간의 한계,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나보다 더 먼저 경험해보고 정말 나보다 더 멋진 분이 겪어보고 나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는 결국은 우리가 성공을 꿈꾸는 일이기 때문에 성공자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 되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책 속에서 우리가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추천 도서를 읽거나 뭐 새로운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이 책 속에서 또 나는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나는 얻을까? 라고 굉장히 또 설레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취해야 되는 생각은 외워야 되거든요. 이제 외워서 내 안에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게끔 그 생각이 그런 사색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책을 읽으면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생각을 많이 하고 집중을 하고 해야만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력이 굉장히 증진이 되는 것 같고 그 어떤 생각과 생각들이 연결이 돼야 되고 또 그 생각들이 연결이 되면서 또 융합이 되면서 뭔가 하나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하나의 어떤 주제로 우리가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주도적인 내 아메이 빈스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CEO 뭔가를 끌고 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생기고 누군가를 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주도적인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못 읽으셔도 돼요. 저도 책을 엄청 잘 읽는 사람은 아니고 어쨌든 이게 꾸준히 읽다 보면 어떤 속도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끔 어떤 방법이나 루틴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게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이 아메이 빈스의 뿌리를 확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뭐 이 아메이 빈스의 뭔가 이게 개념이 잘 안 잡히거나 알아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각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알아보시거나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념 잡는 책을 먼저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 빈스의 철학자분의 책이나 어떤 철학과 생각으로 이 아메이 빈스의 기업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해 오셨는지 그리고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저는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는 시작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내가 이 일이 이해되지 않고 개념이 없이는 재미가 없어요. 끌려다니니까. 끌려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 네. 4층에 181호? 108 맞나? 29모. 181호에 2888. 없으십니까? 아싸, 우리는 없습니다. 뭐 얘기했죠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 잡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하고 저는 이제 아미 빈스를 처음에 이제 재밌고 신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이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저는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던 책들이 여러 책이 있죠, 사실은. 파이프라인 우화라든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메이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이 쓴 책, 이거 말고도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진짜 이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이분의 말을 믿었고, 이게 그 이분 여기서 말하는 이런 생각들을 내가 계속 바꾸려고 관점을 바꾸려고 애를 썼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너무너무 재밌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음원 듣기 같은 경우는 뭐 간접 경험이죠. 이거 근데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미 빚을 하는 분들의 음원이기 때문에 이제 즉각적으로 그죠? 우리가 열정을 딱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툴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진짜 다 돈으로 샀었거든요. 테이프부터, CD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진짜 검색하면 너무 제품부터 뭐 시스템부터 무궁무진하게 있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진짜 어, 뭐라고 했죠? 진짜 마음에 달린 문제지 환경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이제 음, 내가 초대하는 거잖아요. 이런 오프라인 말고도 우리가 지금은 줌도 너무 많고 녹화분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이런 시간을 너무 잘 써야 되는데 저도 시간을 그렇게 촘촘하게 쓸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아까 뭐 그죠? 그냥 이렇게 그냥 흘려 보내듯이 해야 될 것만 하면서 보냈던 시간들도 있고. 근데 결국은 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내가 콩을 뿌리면 콩 뿌린 만큼 팥을 뿌렸으면 팥을 수확하고 이런 부분들처럼 결국은 다 드러난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 시간들을 촘촘하게 쓸 때 여러분들이 음원을 사실은 50분짜리 이런 것들을 집에 앉아서 잘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내가 이동하면서 차에서 그런 루틴을 내가 정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언제 음원을 들을 거야.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어떤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재밌잖아요. 그죠? 스토리도 재밌지만 이 사람의 관점, 태도, 마인드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복제하려고 애를 쓰면 어, 결국은 내가 성공자가 되는 거죠. 똑같은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해요. 진짜 내가 얻을 게 많고 배울 게 많다 생각되는 음원은 정하셔서 반복해서 계속 듣는 거. 이 부분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팅 참석 부분이 있는데, 미팅 참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요렇게 저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 이런 부분들은 집에서 줌으로 듣는 것과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천지 차이고 그런 열정과 어떤 오감을 이제 우리가 다 만족시키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와닿는 것도 이제 다르고 그리고 사실은 오프라인 미팅 같은 경우는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차를 타고 기름을 떼서 여기까지 오는 그 어떤 대가 지불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다른 오지 않는 그들보다는 집에서 뭐 줌을 듣든 아니면 뭐 다른 약속을 간 그들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는 어떤 약속들, 마음들, 결의들 이런 것들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해내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프라인에 어, 내가 정한 그 미팅에는 안 빠지겠다. 이렇게 해서 원칙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팅은 사실 너무 많고 온 오프라인 너무 많고 딱 내가 정한 미팅을 정하셔서 그 미팅만큼은 내가 절대 빠지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정하셔서 그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고 우리가 미팅이 있고 펑션이 있는데 큰 미팅 우리가 이제 심장 펑션이라 하잖아요. 그 심장을 이렇게 뛰게 하는 그런 큰 미팅을 반드시 한번 가보시고 어, 그리고 내가, 그죠? 직접 본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과 내가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내가 미팅을 참석해보고 활용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또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메이 빈스를 뭐 노동 수입으로 내가 아메이 빈스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쇄 수입으로, 자산 수입으로. 나와 같이 가맹점, 프랜차이즈를 같이 하는 누군가와 이 아메인 빚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도 배워야 되는데 이 오프라인에서 같이 배우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야 되겠죠. 계속 나 혼자 배우는 그 시간이 더 대단하긴 해요. 열심히 그 미래 파트너를 위해서 근데 조금 더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재미있게 하려고 하면 함께 배우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천에 OSR 갔을 때, 네, 그때 사진 이렇게 한번 큰 미팅 이런 데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단계입니다. 이렇게 배웠으면 제품 애용을 해보시고 소비자 관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 액션을 이렇게 해보는 단계입니다. 제품 애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 사업의 아이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어떤 일인지라는 개념만 선다면 제품 애용은 의도성을 가지고 브랜드 체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품 애용을 잘 못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니 이제 진짜 이게 뭐 재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조금씩 하는 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돈이 아까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런 내가 안 쓰던 돈을 쓰네 이런 개념이 있으신 분은 아직 아메사업 이해가 사실 안 되신 거거든요.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이템이 이렇게 있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아이템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이템을 모르고 어떻게 전달하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절대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 가도 구정 광고를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 평상시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아미 빈스를 했는데 개념을 저는 정확하게 처음에 이해를 하고
아미 빈스를 했기 때문에 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제품을 써봐야 되겠어. 이 개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청 사실은 이제 빠른 속도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고 이제 했고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빅이 한 두 개만 들어가면 큐 해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해보니까 빅이 제품이 전 초기 사업자였잖아요. 완전 초기. 두 개, 이게 하나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뎁스에서든 이게 빅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가면 그 달에는 큐 해야 돼. 이게 딱 있었어요. 쉽지 이거는 해야 되는 달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큐를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제품 애용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 지금 얼마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있는데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진짜 소비자가 안 늘어요. 어.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죠. 진짜 안타깝죠. 얘기도 해요. 제가. 처음엔 잘 말을 못했는데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게 내가 팔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잘 돼야 되니까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어쨌든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진짜 내가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죠? 시계 자꾸 보고. 저 같은 경우는 할 말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돈요, 본래.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예민한 사람보다는 덜 예민해요. 근데 이제 사업을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느끼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제 진짜 좋네. 아메이 제품이 진짜 좋네.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제품 감동을 느낀 부분은, 에로시 엄청 에로시를 뭐 우리 데몬도 하고 뭐 이래 했잖아요. 근데 에로시를 그냥 뭐 이렇게 뭐 뭐라 해야 되죠? 제가 청소를 잘 안 하긴 해요. 남편이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걸레 빨고 뭐 그냥 이런 용도로 이렇게 썼는데 우리 새로 나온 인덕션 있잖아요. 하이트. 그 부분이 조금만 이렇게 하면 누래지잖아요. 그래서 그 보통은 그 연마 세정제로 발라놨다가 이렇게 닦잖아요. 근데 열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어쨌든 어디를 빌려주어야 돼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이렇게 오늘 해갖고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없는 거죠. 어머 세상에 연마세정제가 다 떨어진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에로씨 이걸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진짜 그 새로운 그 뭐지 우리 인덕션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닦이거든요. 누런 그 부분을 그냥 물걸레질로 해서는. 저 몇 번을 해보고 이렇게 해도 안 닦였는데 에로시를 이렇게 발라놨다가 진짜 조금만 있다가 했는데 완전히 이렇게 다 닦여요. 살살살살 하면. 와, 이게 세정력이 이렇게 좋아? 진짜 제가 엄청 감동받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품 애용을 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디톡스를 4월 달에 했어요. 4월 중순쯤에 해가지고, 어, 디톡스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내 비즈니스의 활력과 그냥 어쨌든 하고 싶었어요. 그냥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 열흘 디톡스를 했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그냥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 그 프로그램 아니어도 왜냐하면 우리가 식품을 먹는 게 늘 있잖아요. 늘 있고 그냥 음식 케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음식 케어 부분을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계속 한 거죠. 언제까지? 지금까지. 대박이죠? 왜일까요? 뭔가 간절한 게 있겠죠. 제가 간절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하고 내 잇몸하고도 연결돼 있나? 연결돼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11월 달에 호주 가가지고 맹장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엄청 나 식품 그때 어떤 거였냐면 좀 장 케어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식품 엄청 먹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맹장 수술을 했잖아요.
내가 왜 맹장이 걸렸어? 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결론으로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니까 우리 내 좋은 이 유익균들이 숨을 집도 없어, 나는. 안전가옥도 사라졌죠. 뭔가가 유해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안전가옥도 사라졌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장이 너무 안 좋은 게 어디에서 표나냐? 표납니까? 여러분들 압니까? 제가 아토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가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 왜냐면 나이가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오고, 그 면역이 떨어지고, 평상시처럼 했는데도 이제 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어, 그래서 어쨌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바뀐 게 있나? 생활 습관은 뭐 비슷합니다. 근데 운동을 이제 하는 거고, 식습관이 바뀐 거죠. 나쁜 걸 일단 안 먹어요, 제가. 일체 안 먹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일단 고기는 조금 먹어요. 근데 고기가 엄청 안 좋아요. 장이 안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 그게 표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 육류가 엄청 안 좋고 밀가루 아예 끊었어요. 밀가루 아예 끊고 인스턴트 아예 안 먹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니까 훨씬 좋아지죠. 훨씬 좋아지고 그래도 완벽하게 낫지 않아요. 이게 저는 제가 장누수가 엄청 심한 걸 이제 알게 된 거지. 장누수가 너무 심하고 간 디톡스 해보셨습니까? 간 디톡스를 해보면 담석이 나오거든요. 담석이 나오는데 제가 보통 사람보다 한 세네 배는 나와요. 크기도 엄청 크게 나와요. 그게 담석이라기보다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서 보니까 그게 제가 장누수 때문에 담즙이 뭉쳐서 바로 변기로 나온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간 디톡스 책에 보면. 그래서 그게 당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최근에 우리가 장누수에 대한 그게 이슈가 지금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난 장누수가 엄청 심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간도 안 좋죠. 그래서 제가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노래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독소가 확 들어오니까 간이 무리가 가죠. 그러니까 식품을 먹고 있어도 아가 노래져. 그래서 제가 식품을 요즘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좀 나아요. 특히 간 제품 먹고 이렇게 해야 좀 낫고. 그래서 이게 진짜 장누수가 너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 뒤에 하여튼 리더님이 어떻게 날씬하냐고 하더라고. 왜 날씬한지 아시겠죠? 요즘에 이 때문에 한 열흘 더 빠졌어요. 한 500g 더 빠졌어요. 어쨌든 이제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위기가 기회다. 내가 이렇게 장누수가 심하니까, 뭐라 해야죠? 제가 제 생활에 완전 적용을 해서 제품 애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건강 케어를 잘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건강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본래도 우리가 건강 공부를 하니까 많아졌지만 이게 내가 실제 내 생활에서 적용을 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라더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래요라고 정확하게 내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소비자 고객 관리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감동한 거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저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아픈 사람들 고쳐줄 거야. 이게 있어요. 저 건강에 관심 엄청 진짜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거든요. 식품 엄청 보내줘요. 엄청 먹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옛날에 부산에서 제가 아토피 케어한 거 사진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말 하면 또 너무 길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내가 애용을 해서 그죠? 진짜의 그 에너지로 그 에너지로 누군가를 만나보면 사업은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일이에요. 돕는 일. 그렇게 자꾸 생각을 바꾸셔야 돼. 나는 아미 빈스는
이게 재정적으로 뭔가 그렇게 돕는 것도 있지만 탈모가 있어. 그죠?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야. 저처럼 아토피, 장누수로 고민이야. 뭔가 질병으로 고민, 건강에 고민이야.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실력을 쌓아서 돕는 일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막 판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박소라 네. 이게 이제 제가 딱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중에 한 달 정도 이 어머니를 만났는데 전쯤에 만났는데 이 어머니가 어떤 상태였냐면 너무 건강에 갈급해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시어머니 소개로 만났는데 일단은 이분이 핵심은 뭐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하나는 변비 해결이에요. 변비 해결. 변비 해결로 만났는데 이제 이분이 땡땡 아시죠? 그 식품을 이제 아예 건강보조식품을 모르다가 타파 땡땡 제품을 한 4, 5년쯤에 처음 그걸로 건강보조식품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먹다가 먹어 나니까 이게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엄청 이제 좋았는데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타파 약간 애찬론자 돼 있으시더라고. 그릇도 다 바꾸고 냄비도 다 바꾸고 식품 다 엄청 드시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변비로 처음에 만난 게 아니고 어쨌든 다른 거 허리 뭐 이렇게 관절로 만나가지고 콜라겐하고 조인트가 딱 두 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드시는 식품이 너무 많더라고. 그쪽에서 단백질 뭐 좋다는 건 다 드셔.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엄청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분은 너무 건강해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아마 먹은 대로 드시고 계시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분으로 신뢰를 그렇게 그냥 계속 쌓아서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변비로 이렇게 만났는데 도대체 그쪽에서 주는 오만 걸 다 먹어도 변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식이섬유 먹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거기도 식품 좋고 이래 하니까 그거를 한번 상담을 받아보지 해가지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머니가 그 혈압이 하여튼 20, 30년 전부터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비, 그 다음에 그 중풍 초기 단계라 한데, 한의원을 갔더니. 그리고 이제 이게 사지가 있잖아요. 손톱, 발톱이 다 죽었어. 다 이 오그라들고 들뜨고 해갖고 완전히 손톱, 발톱 비정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가 빨갛게 발적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끝까지 뭔가 피가 안 가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심혈관계 질환이 일단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장의 변비가 너무 고생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디톡스를 해가지고 했는데 좀 좋아지셨어요. 좋아지시고 응아도 나오고 먼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큰일 났네. 제가 빨리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를 그 변비로 만나기 직전에 이분이 한의원을 계속 다니면서 침 맞고 내가 고쳐줄게. 그 한의원 사분이 해가지고 한약을 5첩을 5째라면 그 5첩입니까? 연속으로 드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간 수치가 알겠죠? 다행히 저를 만나기 직전에 간 검사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식품을 먹었다. 해갖고 예를 들어서 뭔가가 이게 케어가 되기 전에 왜냐면 그 한약을 먹어서 이제 이미 이리 돼 있는 상태로 우리 식품이 조금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나기 직전에 병원에 가서 간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엄청 높게 나온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들어간 거죠. 들어가고 식품 들어가고 해가지고 한 1달 밀크시슬 또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호전이 되셨어요. 간 기능이 완전 100%는 아니죠. 조금 저기 뭡니까 AST, ALT 좋아졌죠. 그다음에 GGPT 요 수치가 조금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부분들이 있었고 콜레스테롤 요런 부분들도 엄청 좋아지신 거죠. 요런 부분들도 있고 사업 설명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사업 설명은 횟수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내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해보면 내가 명확하게 목표가 있는지 이 사람에게 뭘 어떻게 할 거라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당신을 어떻게 돕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먼저 명확하면 그에게 당신에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돕겠다라는 프로포즈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이 해보시면 너무 중요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드백 단계 상담. 상담 너무 중요하고 방향이고, 사실은 나의 생각대로 뭔가를 우리는 보통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스폰서님, 제대로 하시는 어떤 그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이미 경험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 다 지나왔다라는 거지. 우리는 그냥 점프가 안 돼요. 감사하게도. 다 지나봐야 돼. 그래서 그냥 그 스폰서님에게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제, 어쨌든 요 근래에 업라인 스폰서님에게 상담을 한번 했는데, 진짜 상담을 스폰서로서 상담을 하는 것도 역량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진짜 상담을 잘 해주는 스폰서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개인 맞춤형으로 사실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내 경험도 많아야 되고, 진짜 아까 말한 우리 학습 단계.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어떤 그런 다방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어야 진짜 그가 가려운 부분을 또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또 도전도 시키고 이렇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상담에 대한 역량을 내가 키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쌓기. 실내 쌓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AI 시대가 되면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 했잖아요. 우리가 뭐 정보를 주는 일로 우리가 아메이 빈스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AI나 이런 뭐 그거 두드리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진짜 정보를 가진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신뢰를 구축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게. 그래서 신뢰 자산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신뢰는 너무 기본이고 아미 안에서 결과를 내는 그 신뢰. 그런 부분들도 사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잘 아시죠? 이컴, 팀워, 요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뭐 읽은 채 많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또 마인드 좋으면 막 이렇게 했다가 조금 그냥 끌고 가는 그분 카톡을 그냥 그 진행 끌고 가는 그게 스폰서든 뭐 업라인 스폰서님이든 그죠? 형제 리더님이든 뭔가 우리가 그 카톡방에 그 장을 생각해서 내가 그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으쌰으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계가 인생을 바꾼다 해서 존 맥스웰 그 목사님의 책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이 아니고 어떤 한 부분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체계가 인생을 바꾼다 해가지고 무엇이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반면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성취가 어렵다. 설령 전략 없이 결실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어쩌다 한 번일 뿐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체계에 있다. 내가 성장하고 생산성 있는 삶을 사는 까닭은 뭐니 뭐니 해도 모든 일에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에게는 그래서 이분은 모든 내가 해야 되는 부분에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책 읽는 것도 그 다음에 CD 듣는 것도 어디 갔노? 없노. 어쨌든 CD를 듣는 것도 그 다음에 뭐 이분은 책도 적고 하니까 인용문이나 기사 이런 것들 수집을 하고 생각을 위한 체계도 있대요. 그 다음에 저술을 위한 체계도 있대요. 책은 한 달에 4권 읽는다? 가볍게 읽는 거 2권. 뭐 깊이 파고드는 거 2권.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어떤 책을 읽고 싶은 걸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CD도 뭐 목회 활동할 때는 일주일에 한 5편씩 듣는다? 뭐 하여튼 마음에 들면 필기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 생각을 위한 체계. 아이폰이나 메모장에 내가 생각해야 되는 구절이나 이런 게 있으면 휴대폰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그것들을 가지고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하고 수영을 할 때도 내가 어떤 부분을 사색을 하면서 수영을 하지? 이런 체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가 사실은 집이
집이든 차든 정리정돈이 너무 중요하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체계잖아요. 그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뭔가가 딱딱딱 있으면 그냥 찾기도 쉽고 쓸데없는 에너지 쓰지 않고. 근데 이런 뭐지? 그래서 우리가 탱커와 같은 경우는 아메이에 이미 성공한 분들이 체계로 만들어 놓은 거죠. 당신이 성공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 10가지 탱커화를 하면 성공해라고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탱커화를 잘 안 믿고 해보니까 잘 안 되고 되겠나 싶고 그리고 잘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탱커화를 그냥 하루에 이 탱커화를 해야 되는 알고 있지만 내 일상에 체계가 없는 거죠. 언제 탱고화를 책 읽기를 언제 해야 될지, 음원을 언제 들어야 될지, 운동은 언제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 강의장에 오기 전에 몇 코어 하고 오셨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다는 거지. 내 하루 일상에 이 탱고화를 체계적으로 집어넣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낮 시간대에 우린 사람 만나니까 뭐 소비자 관리나 사업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하루를 밖으로 나오기 전에 나는 최소 책, 음원, 운동, 제품 애용 포커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좀 더 부지런하다면. 근데 우리가 야행성이다. 예를 들자면 개인 맞춤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녁이 편해. 그러면 나는 아침에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해야 되니까 일단 원코어만 하자. 제품 애용 무조건 하니까 우리가 투코어 정도는 하자. 그리고 밤에 뭐 맥코어 하자. 이렇게 나의 맞춤형으로 그 코어를 체계적으로 집어넣어서 나의 루틴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마 훨씬 구체적인 방법이 들어가면서 재미가 있고 아마 실행이 될 것 같아요. 그날이 언제다? 오늘이다. 오늘이 첫날이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탱ኳ가 답이야. 이걸 어떻게 해보지? 라고 내 일상에 그것들을 하루에 이 10가지를 어디에다가 퍼즐 맞추기를 해서 집어넣어 보지? 나한테 맞는 맞춤. 스폰서님한테 상담 안 해도 되죠. 각자 시간이 다르잖아요. 애 봐야 되는 시간, 뭐 해야 되는 시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